이름이 앞서서 우리들의 쓰러지고 있지만 이런분들에 대한 현실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2013년 12월 31일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부정대선에 서울을 침묵할 때였어요. 다들 대통령 박근혜를 하나의 짓으로 받아들인 무력이었습니다. 그때 가운데서 올라온 한 시민은 서울여가 국가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보이지 않는 한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싸울 줄 모르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에도 맞서 싸울 줄 모르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답답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마음을 던져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남종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근현대사가 빌어낸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거리에서 광장에서 부정대선을 고발해 왔습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도 무관하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십시일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남정 열사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마음이야 우리도 분신을 결행하던 그보다 더한 걸 해서라도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만 분신을 결행한 열사들의 바람은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산자들은 살아서 싸워서 반드시 이기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살아서 싸우고 승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음이 명백해졌으니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시고 친일 반역, 군사독재 잔존 세력들이 저지른 부정대선을 함께 응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 각계에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만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 그리고 저는 4.19 세대입니다. 4.19 때 참 4.19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때 와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이 대선 불법과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번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부정개표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번도 지식인들이 부정개표가 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쓴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2번 부정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선거법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당신들 앞으로 집권할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주제 발표를 맡은 정병진 목사는 18대 대선을 두고 정병진 목사가 쓴 18대 대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아까 여기에 나온 이 책입니다. 이걸 비롯해서 그 뒤에 여러 이 글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밝지 않은 선거 현장이라든지 밝지 않은 선거의 현장과 제도 문제를 두고 그동안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작동시키는 요체가 선거이고, 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권의 정통성이나 또 통치의 정당성은 바로 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이런 관점에 서서 지난 18대 대선 이후 몇 번에 걸친 선거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시정책을
오늘 발표하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소리 빽빽히 지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랑 막 말싸움까지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수선해서 잘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국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면 신뢰성은 있는 거잖아요. 이만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설을 통해서도 사설이 된다. 기고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부정대선, 총체적인 부정대선, 그리고 개표 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혼신을 다해서 민족의 뿌리를, 역사의 정을 굳건히 지켜온 어른들이 이 앞에 계신 자리에서 감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런데 광복 70주년을 내년에 바라보면서 또 분단 67년을 지금 우리가 혼돈성 있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막히고,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온 국민을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 나라를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의 중에서도 상당한 나라로 선전도 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선거를 제대로 못 치는 나라, 정말 이걸 어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의 힘으로 그동안에 정말 조사하고 연구해오고 정말 스탄 사법부와 그리고 국정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온 우리 풋뿌리들이 모여가지고 자료집을 만들고 또 그동안에 시위를 하고 연원화시키고 또 인터넷 방송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전당인 이 국회에서 정말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천되려면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의사가 아니면 입법을 통한 변화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이준호께서 말씀했다시피 명명백백히 지난 우리의 공직선거는 부정선거임에 다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못 내고 또 이것을 고치는 우리 입법부가 제대로 입법으로 연결을 못하느냐? 우리나라 사법부는 누군가 모르게 뭘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악의 세력을 의식하고 있는, 이 나라에 무서운 누군가 모르게 악의 세력이 아직도 이 땅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 앞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만희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친일 반역자들은, 군사독재 잔존 세력들은 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부정과 몰상식과 부조리로 대한민국 시민들의 선거권과 국헌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켜 놨는데 우리는 법에 따라 싸워야 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그 승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하시는데, 사실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탈당한 시민들의 저항권은 무제한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얼마든지 집회와 결사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저 무도한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우리들의 민중의 힘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직접 박근혜를 끌어내서 감옥에 보낸다고 해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는 4.19 정신이에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의 기초는 4.19 정신입니다. 4.19 정신이 뭡니까? 이승만의 부정선거를 응징한 게 4.19 정신이에요. 우리가 4.19 정신에 입각해서 헌법을 존중한다면 부정대선을 저지른 박근혜는 즉시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 서울구치소에 쳐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저 무도한 부정대선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죠. 건국절인이 뭐냐는 밑도 끝도 없는 거 들고 나와서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겨우 이제 60년, 70년짜리 나라, 60년짜리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구,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역사는 왜곡당하고 유관순은 깡패가 되고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군부대를 따라다닌 창녀들이 됩니다. 11살, 15, 16 조선의 처녀들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시대는 근대화를 이룬 면에서 축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서울대 전 교수였던 한승조, 이영훈, 뉴라이트 그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는 일본군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국 땅에 상륙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일본 군대가 한국 땅에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군의 동의를 얻으면. 박근혜가 그랬죠. 아니 미군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했지? 우리 찌릿찌릿 넘어갔어요.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외환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9일이죠. 29일자로 한미일 군사정보 협약이 체결됐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하고 쪽발이하고 사인하고 끝났어요. 한국의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이 엄청난 협약을 MOU라는 방식으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넘어갔어요. 왜? 그게 박근혜가 하는 짓이에요. 원래 박학기 마사요 딸이 할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친일 매국밖에.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본 쪽발이 군대가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붕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일들도 수없이 많은데 참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저보다 좀 차분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분의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질은 안 좋은데 그냥 버스 타고 가시면서 단편적으로 들으시기에는 좋으세요. 버스 기다리시면서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당철 진실에게 대표를 모시 천안함 조작을 밝혀냈던 천안함 민간조사위원으로 위촉됐던 진실의 길 또는 서프라이즈 전 대표십니다. 지금은 뭐 활동을 좀 안 하고 계신데 천안함 조작에 맞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진실을 고발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지난 총체적 부정대선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뭐 다 돼서 많이 보실 수는 없는데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12월 6일이면은 작년 이맘때 조금 지나서네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은 끊임없이 부정대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온갖 행사들과 집회, 시위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증거들이 있으니까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거를 해서라도 이겨야만 됩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드시죠. 왜 이렇게 박근혜 정권에서 상식에도 모자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을까? 어떻게 이런 유치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두 번째는 2012년 대선 이전부터 그런 부정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2 지방선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2010년 6월 2일 2010년입니다. 우리 이재준 장관님도 오셨는데 우리 참여정부 동기노 장관님이셨죠. 너무나 반갑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는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국민을 세대할 정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압도적인 우세인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10% 이상이나 격차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로 국민들을 세뇌합니다. 저 여론조사 절대 믿으면 못 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초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구청장 21명이 민주당이에요. 4명만 새누리당입니다. 서울은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21명의 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 서울시장을 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할 때는 서울시장이 구청장이 압승을 하고 서울시장도 함께 당선이 됐지 교차가 된 사례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1개의 구청장이 당선된 정도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고 시장을 오세훈 찍는 사례가 그런 사례보다 아니면 때문에 구청장은 우리 동네에 저 사람을 찍어주고 서울시장은 민주당을 찍는 사례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은 208만 표를 받고 한명숙 총리 205만 표를 받아서 22만 6천 표로 패배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초, 강남, 송파 저 사람들 치밀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다른 모든 구에서는 개표를 하는데 서초, 강남, 송파 3개구는 개표를 안 한 겁니다. 밤 11시간, 10시간까지 넘을 때까지. 안 했습니다. 왜? 이건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서울에서. 보수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쯤 되어서 서울시청교 부근에서 한명숙 후보와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그 유력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고 잡수가는 분위기 속에 우리 부시장은 누가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승리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시간에 새벽 1시쯤에 이해찬 총리님이 그랬다면 강남 3구가 어떻게 돼가지 전화를 했더니 서초 3구에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기가 막힌 거죠. 밤 새벽 1시 이후에 서초 3구의 민주당 참가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날 선거 진 다음날 제가 한명숙 총리 캠프에 인사차 갔습니다. 위로해드리려고. 그랬더니 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관인이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26,000표가 지금으로 참관인 없으면 그다음 뭐 볼것 뻔하죠. 그죠? 자기들이 표나 만들어서 숫자 만들어버리고 하면 되겠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후보가 욕을 많이 먹었죠. 14만 표를 받았던 노회찬 후보가 당신 나와가지고 표를 14만 표 받는 바람에 졌다라고 하지만 난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노회찬 후보가 몇 표를 받았던 오세훈 후보는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왜 강남 3구가 밤 10시 이후부터 개표를 했고 1시에는 참관인이 사라졌는가? 이 문제를 그 다음 제가 이걸 갖다 조사를 해서 막 보도하려고 그랬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떠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의 실수와 과실도 있습니다. 강남 3구는 구청장들이 새누리 그 당시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민주당 구청장을 따라갔던 지지자들은 또는 그 참관인들은 우리 구청장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일찍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관인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대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참관인 교육 좀 하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참관인 교육 일치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버린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회유가 됐는지 매수가 됐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선거를 치렀던 것이 마지막에 2010년 지방선거였습니다.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때 부정이 있었다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청량이 아무도 없는 선거 결국은 뒤집어졌죠. 총선 때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총선 때는 KBS 출구조사에서도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31석에 147석, 131에서 144로 받을 것이라고 똑같이 나오고 진보만큼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에서도. 총선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박빙 지역 33개 중에서 민주당 우세가 19개로 새누리 우세는 불과 11군데가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3개를 빼고 나머지 전부 새누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총선 때 찢어지고 열리고 돌아오는 투표함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작년 총선 때 대선하기 전에. 저는 그때 강남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강남에 출마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을 카바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 진영의 55개 개표소에 55개 박스가 중에서 28개, 과반수 이상이 찢어지고 열리고 심지어 도장이 없습니다. 도장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도장은 없을 수가 없는 게 참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야 마무리가 돼서 박스는 떠나고 그 사람들은 6만원이라는 수고료를 받고 저녁을 먹거든요. 그럼 도장이 없다? 이송하는 중에 박스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거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55명의 참관인 중에 박스와 함께 개표소로 간 사람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54명은 집으로 갔습니다. 왜 집으로 갔답니까? 경찰과 선관 직원이 함께 박스를 가는데 당신 왜 따라가느냐, 집으로 가라 그랬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55명 모두한테 그 말을 한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과 선관 직원이 55명의 참관인들한테 당신은 집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4명은 집에 가고 한 명만, 딱 유일하게 한 명만 무슨 소리 아니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박스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28개가 찍히고 뜯기고 도장 빠지고 그렇게 나는 거죠. 이게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때도 난리를 쳤지요. 제발 참관인들 교육 좀 하라고, 민주당. 자, 매번 전화를 했어요, 민주당에도. 도대체 선거 책임자가 누구냐고. 참관인 교육 당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고 계속 뺑뺑이 돌리다가 지쳐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대선 때도 교육 안 시켰습니다. 자, 대선 때 오겠습니다. 대선 때 이 핸드폰은 누구 핸드폰이냐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입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에 문재인 47%, 박근혜 42%, 삼성그룹의 자체 분석 50.8%, 박근혜 48.6%, KBS YTN 청와대 간 자체 조사에서도 문이 앞서 핸드폰 나오네요. 그 당시에 대선 결과는 모든 관련된 레포트들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졌지요. 51.6%에 48%를 졌습니다. 자, 대선이 부정이라는 걸 지금부터 한 10가지의 사례를 제가 분석한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50대 투표율이 89.9%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투표율입니다. 왜냐하면 89.9%가 나오려면 아래 위로 5%의 편차만 두더라도 85에서 95% 사이가 편차가 나야 되는데 95% 투표율이라는 것은 공선과 아니라는 존재하기 힘든 숫자인 것입니다. 지난번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엉뚱한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시민들은 의문을 가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50대 투표율이 89.9%에 육박하면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89.9%의 50대 투표율이 거짓말이란 이유는 그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그머니 50대 투표율을 82%로 정정하면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50대 투표율이 89.9% 약칭해서 90%가 되려면 어떤 동네에서는 95%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동네는 85%.
그게 평균치가 90%가 나오는 거겠죠. 대한민국 50대가 미쳤습니까? 95%가 투표하게? 여기가 북한이에요. 이거 나올 수가 없는 수치 아닙니까? 어느 동네 50대가 95%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저기 뭐 북한 어디 개마고원 자락 아래에 있는 인구 한 10명 정도의 동네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따위로 엉터리 발표하고 나중에 며칠 지나서 슬그머니 주워 담고 했던 것이 지난 18대 대선입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검장 윤석열 검사는 대선 부정수사 특별수사팀 팀장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보다 심각한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국정원 직원들을 4명이나 체포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이 난리가 나고 국정원이 난리가 나고 빨리 풀어주라고 방방 뜨고, 결국 윤석열 팀장은 팀에서 배제되고 검사 7명으로 구성됐던 대선 부정특별수사팀은 검사 1명만 남기고 완전히 공중분해됐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조차 대선 부정 수사에 임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이유로 원세훈을 그 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비루하게 혼외자가 있네 없네 떠들다가 결국 멀쩡한 검찰총장 1명 쫓아냈죠. 쫓아낸 정권도 무도하지만 쫓겨난 검찰총장도 웃깁니다. 혼외자가 있건 없건 대선 부정 수사는 끝내고 물러났어야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로 심각하게 얼룩진 지난 18대 부정대선, 그로 인한 가짜 대통령을 2년씩이나 참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 생각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의 짧은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리한 타입하지라도 설명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백이 있고 용기가 있게 외치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다 어디로 가고 이명박의 머슴처럼 박근혜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그 울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리한 타입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 목소리입니다. 20년 전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던 한 정치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네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뿐입니까? 부정선거에 대항해서 장렬히 분신으로 저항했던 이남정 열사, 비극적으로 죽어간 노무현, 비극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암살된 민족의 별 장준하,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희생된 민족 지도자 김구, 그들이 원했던 대한민국이 바로 오늘의 이런 모습일까요? 지난 부정대선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화를 위해 산하에 가신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투지를 기억하면서 선진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남정 열사의 유지를 이어받는 부정대선 응징 행사로 12월 한 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일까지 이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집회를 진행한 시민들은 어떤 정당이나 정세력과도 무관하게 각자의 힘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이 선배 선열들의 노래를 함께 불러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